안녕하세요.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에서 미리 고지해 드린 것처럼 내란 10대 의혹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의 수사 촉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진상조사단장 추미애 그리고 내란조사단의 간사인 우리 박선원 의원과 함께 먼저 조은석 특검에 대한 수사 촉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는 이 박선원 간사께서 제보받은 방첩사의 12.3 내란을 위한 사전 작업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란 10대 의혹에 대한 조은석 특검의 수사 촉구하는 사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모의 기획, 외환 유치, 노상원 수첩, 수사 2단, 사이버 내란, 검찰 개입, 블랙리스트, 영현백 구매, 제2계엄, 소신 TF 등 내란 10대 의혹이라 명명하겠습니다. 내란 10대 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란 10대 의혹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 촉구와 더불어 12.3 내란의 진실을 저 뿌리 깊이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공수처 및 공조수사본부, 검찰의 내란 수사는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정치적 외압과 독립성 결여 등 여러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과 수사 결과를 비추어 보더라도 그 후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은 수사하지 않은 채 맨 처음 공개한 김용현의 공소장과 대동소이해서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고 그 후 드러난 증거들마저 외면해 왔습니다. 내란 공범들의 군부를 동원한 범행 동기부터 제대로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ABC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내란 수계 윤석열의 인신구속 취소로 인한 추가 수사의 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자료 수집과 관련자의 면담, 제보 등을 통해 미처 밝혀지지 않은 핵심 의혹들을 꾸준히 발굴해 왔습니다. 이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범하여 독립적인 수사 환경이 마련된 것인 만큼 진상조사단이 그간 축적한 조사 성과와 미규명된 핵심 의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내란 모의 기획과 군사 반란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내란 세력들은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했는지와 영구 집권계획 하 부정선거 프레임 만들기와 국회 해산 등과 관련한 노상원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다음,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인 계엄문건, 계엄선포문, 포고령 등 작성자 및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와 방첩사와 노상원 팀에서 생산하는 계엄 관련 문건 일체. 다음, 불법한 군대 동원은 군사 반란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기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외환 유치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24년 6월 상부로부터 작전이 하달됐고 10월 초순과 11월 중순에 국가안보실 경호처 합참 드론사가 합동으로 관여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다음,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의 북방 한계선 위협 비행은 24년 6월, 7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노상원 수첩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노상원 수첩 관련입니다. 12.3 내란을 실질적으로 설계했다는 노상원 수첩에는 1만 명 호송선 준비, 북의 공격 유도, 좌파 세력 붕괴, 삼선 개헌, 500명 수거 대상, 좌파 반국가 세력 규정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 내란 개혁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첩 작성 경위 및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수사 2단 관련입니다. 노상원, 김용군 등 롯데리아 4인방이 주축이 돼 만든 정보사 수사 2단을 전현직 HID와 군사경찰 7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 사조직으로 체포조, 신문조 역할 수행을 하고 계획했습니다. 다음 12.3 내란 당일 판교 정보사에 집결하였고 중앙선관위 불법 장악 계획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사이버 내란 의혹입니다. 국가안보실 국정원 방첩사 777 사령부 사이버사가 중심이 된 사이버 내란 의혹은 수천 개의 표적관리 대상에 대해 페이스북, SNS 사찰 등 활동을 하였으며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수백억의 국정원 특활비 우회 지원, 사이버사, 사이버 정찰 TF 활동, 방첩사 정보 통합 대응팀 구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박선은 의원께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을 박성원입니다. 여섯 번째, 검찰 개입 의혹입니다. 12.3 계엄 선포 직후 여인영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 라고 지시한 점 수사해야 합니다.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 그리고 대검찰청 부장검사 국정원 안보정보수사국의 처장 간 순차적 통화 내용 그리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 후 복귀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방첩사 블랙리스트입니다. 전현직 장군에 대한 블랙리스트, 군 법무관 블랙리스트, 여인영의 육군총장 인사계획, 군의관 블랙리스트, 방첩사 내부 상호 감시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에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의혹 수사해야 합니다. 방첩사의 비서실, 신원 보안실, 정보융합 등에서 생산한 수많은 불법적인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 보고 체계에 대한 수사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덟 번째, 영현백 그리고 종이관 구매에 관한 수사 촉구입니다. 12.3 내란을 앞두고 종이관 1,000개와 영현백 3,000개를 실제로 구매한 목적과 경위 그리고 2028년까지 영현백 32,000개를 비축하려 했던 육군계획 관련 노상원 수첩의 1만 명 수거 계획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홉 번째, 제2계엄 의혹입니다. 국회에서 12월 4일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의결된 이후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합참 결심 지원실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새벽 2시에 수방사 예하부대인 52사단, 광명 소재 52사단, 그리고 고양 소재 56사단 출동 가능한 병력 파악을 긴급하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목적,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박안수의 지시에 의해 새벽 3시에 계룡대 육군 장성단 버스 2대가 출동하였는 바 이에 대한 수사와 함께 윤석열이 해제 의결 3시간이 넘은 새벽 4시 27분에 계엄을 해제한 지체한 이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12월 4일 저녁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법률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의 최고위직 핵심 법률가들이 모여 안가에 회동하였다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제2계엄의 모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열 번째, 수방사의 수호신 TF입니다. 수방사 계엄 대비 비밀 조직인 수호신 TF 관련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왜 공식 문건은 남아있지 않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위까지 수방사 TF의 임무가 보고되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국회 단전 지시와 그 이외에 국회 통제하려 했던 모든 계획, 실제 행위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조은석 특검팀은 내란 10대 의혹 관련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헌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다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 제목입니다. 방첩사의 반헌법적인 업무 보고는 12.3 내란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군 정보기관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되거나 오히려 군을 탄압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첩사가 1980년대 전두환의 보안사로 회귀하였고 그 진상을 밝히는 충격적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첩사의 2022년도 보건 업무 12가지에 이어서 오늘은 여인형이 들어오면서 더욱 강화된 추가 보건 업무 22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편되고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과거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 내란에 다시는 관여치 못하도록 차단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방첩사령부가 부대혁신 TF를 설치하고 47개의 폐지 업무 가운데 12개 업무를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8일 방첩사령관이 된 여인형은 이 12개 업무를 부활시킨 데 그치지 않고 더욱 공세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47개 가운데 12개를 뺀 나머지 업무 가운데 대부분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그 복원한 업무는 22년도에 12개의 업무를 복원할 때조차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임무를 다시 복원해서 광범위한 대국민 사찰을 실시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완벽하게 전두환 보안사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 폐지했던 업무입니다. 왼쪽에는 구 기무사에서 폐지했던 업무 22년도 부대혁신 TF에서도 이것을 다시 살리겠다고 마음먹지 못했던 그 업무를 다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방첩 이를 통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겠다는 그 근본은 모두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기획 내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부활시켰습니다. 기획해서 사건이 발생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사 자체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기획 내사를 위한 정보 수집 업무는 내사 대상자의 정치적 성향, 사회적 관계, 과거 활동 이력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별하여 사찰 대상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언제든지 수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사 작업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기획 내사를 위한 정보 업무를 하였습니다. 민간업체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업무도 부활했습니다. 민간업체에 대해서 왜 신용정보를 자신들이 조회하고 그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정보를 취득해서 축적해야 하는 것입니까? 특정 기업을 줄 세우고 정권 코드에 맞는 업체가 방산업 혹은 국방 획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업체는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즉 줄 세우기와 정권 코드에 맞는 업체 선별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놀랄 만한 일은 대북 관련 정책 제언입니다.
국방부 합참에는 정보본부가 있습니다. 합참이 따로 있고 국가정보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 관련 정책 제언 업무는 그 이전 과거 보안사가 하던 업무로서 폐지됐던 업무인데 군 정보기관이 정책 업무를 아예 대놓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이것을 때로는 방첩사령관이 독자적으로 때로는 상시적으로 월 1회 국방장관이 대통령이나 안보실의 대북 정책 관련해서 업무를 제언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대외 해외 담당 차장의 보고도 안 믿고 유튜브 놀이에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민군 갈등 요인 진단 및 관리라고 하는 업무를 완전히 되살렸습니다. 민군 갈등 요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범위는 또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모두 위협 요소로 취급하고 진단 관리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도대체 방첩사가 하지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불법 업무로 아예 2022년에 조차 다시 살아나오지 못한 업무를 여인영이 되살린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후 추미애 단장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군 내부 사찰 및 출신 지역 성향 분석입니다. 우리 국민은 출신지나 정치 성향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감시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군인은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학연, 정치 성향으로 분류돼 버린다면 군 조직 내부가 줄서기 군대로 변질될 것입니다. 파벌 형성, 사조직 운영, 정치 권력과의 결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정보기관이 인사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은 별도의 감시체계가 가동이 되면서 보고라인을 우회하게 되고 정상적인 지휘체계마저 무력화될 것입니다. 결국 지휘관이 아닌 정보기관이 부대를 통제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첩사가 소위 세평 등에 그쳐야 할 보조적 참고 기능을 넘어서서 특정 인사를 배제하는 명단을 임의로 작성하고 진급을 검토하고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입니다. 장성급 이후 반향 수집 처리는 장성 인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이 업무는 장성급 장교가 보직 해임되거나 전역한 이후에 그 장교에 대해서 내부 여론이나 언론 반응,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수집, 관리하는 행위입니다. 군 내부에서 성향을 검증하고 줄 세우기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영관급 장교 대상 신원 조사 역시 장성급 진급자에 대해 세평 수집 등의 임무를 영관급 장교까지 확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감찰실 산하 신원보안과가 담당하고 있는 방첩 취약 인물의 영내 출입 확인 업무라는 것입니다. 이 업무는 표면상 부대 출입자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위장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군 장병과 민간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조난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방첩사에 인원을 빼고 누가 얼마나 출입하겠습니까? 방첩사 취약인물 영내 출입 확인 업무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방첩에 취약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식별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 장병과 민간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심지어 방첩사 내부 인원에게조차 사상검증과 내부자 성향 식별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업무는 2018년 기무사 해편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 사찰 우려로 폐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사라인인 박아무개 대령, 이아무개 중령 등이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하고 맹아무개 대령이 무단으로 되살려서 방첩사 내부 인원조차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성향을 분류하고 통제하는 기능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다음 시민사회단체 예비역단체 사찰 업무 역시 아주 노골적으로 시민단체와 노조, 예비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비군사적인 일상 동향을 수집하고 성향을 분류하고 활동을 감시하는 불법적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반미단체 및 한인노조 활동 실태 파악 업무에 관한 위험성입니다. 방첩사가 수행해서는 안 될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노동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민간인 사찰 행위인 것입니다. 다음 희생장병 관련 단체 성향 분석 업무 역시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위험 요소로 규정하면서 비판 여론을 억제하려는 명백한 정치 공작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별 예비역단체 활성화 유도 및 예비역단체 활동 분석 등의 업무 위험성입니다. 정권 친화적인 단체를 선별해서 지원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2010년까지 기무사가 반핵 반김을 매개로 군기관을 집회에 동원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민간 활동에 관여한 대표적 사례에 대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 밖에 민간인 사찰 활동의 위험성입니다. 대규모 재난재해 정책 지원, 기획내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 공사 현장 보안 순찰, 군사시설 보호 협의회 참석 및 정보 수집, 보훈정책 개선 소요 도출 및 분석, 민간인이 된 예비역을 대상으로 군 관련 정보 수집 등의 업무들도 민간인 사찰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방첩사 본연의 군사적 방첩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상적 민간 영역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위헌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군 정보기관이 사실상 국가정보원과 치안정보기관 역할까지 넘보며 헌법상 권력 분립과 문민 통제 원칙을 명백히 훼손하고 있는 실상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방첩사령부가 수행한 업무들은 단순한 기능 복원이 아닙니다. 군이 다시 정치공작, 사상검열, 민간감시를 통해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인 것입니다. 12.3 내란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었다라고 봐지는 점입니다. 도로 보안사로 돌아간 군 정보기관은 이미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내부 군 장병들을 성향별로 분류해서 정권에 불리한 자들을 배제하는 사찰 기능을 거의 회복했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방첩사령부의 모든 불법적 정보 수집, 정치개입 업무를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경민 방첩사령부 직무대행을 즉각 직무 배제하십시오. 감찰실 신원보안과의 조난관리 실태를 전면 감사하고 불법 조난 파일을 즉시 폐기하십시오. 이를 이용해 누군가를 협박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문민 통제를 복원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군을 다시 국민의 군대로 되돌릴 것입니다. 기무사 해체의 정신, 문민 통제의 원칙,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은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기도 합니다. 군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방첩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는 다시 총칼 뒤의 그림자 정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조속히 위의 사항을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